예,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어쩐 첫 번째 강의죠. 그래서 이번에 이 첫 번째 강의에서는 일단 관리경제학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서 본 강의에서, 본 그 과목에서 나갈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요, 그리고 본 강의에 걸쳐서 자주 계속 나오게 될 그런 어떤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 분석 도구라고 할 수 있는 한계 분석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입 부분입니다. 도대체 관리경제학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들어가기에 앞서갖고 먼저 경영상의 의사결정, 즉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도우는 게 관리경제학입니다. 근데 경영상의 의사결정이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경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계속 직면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선택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사실 선택의 연속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경영자로서 혹은 우리가 어떤 경영상의 어떤 일정 역할을 담당할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을 요구받게 되죠. 자, 그래서 경영상의 의사결정의 예로 본다고 한다면 가령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나 비용이 드는 많이 드는 R&D 투자, 즉 기술개발 투자를 지금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R&D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비용이 많이 들죠. 하지만 R&D 투자를 한 이후에 수익이 생기는 것은 먼 훗날에 기술이 개발돼서 기술이 상용화됐을 때 먼 훗날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R&D 투자는 성공의 가능성도 낮다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R&D 투자를 지금 해야 될 것이냐, 혹은 경쟁사가 새로 시장에 참여하는데 자사 제품을 가격을 낮춰야 될 것이냐, 낮춘다면 얼마의 가격을 책정해야 할 것이냐. 여러분이 지금 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업이 지금 여러분의 시장에 뛰어든 겁니다. 여러분은 경쟁을 벌여서 이 새로 진입한 기업을 축출해내야 될까요? 아니면은 새로운 기업을 인정하고 그리고 같이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까요? 그런 여러 가지, 이것도 하나의 경영상 의사결정의 예라고 볼 수가 있죠. 혹은 정부 발주 공사의 입찰 가격을 얼마를 적어내야 될 것이냐. 이런 아주 다양한 문제들을 여러분이 직면하게 되고 이것을 갖다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여러분이 경험을 쌓고 지식을 쌓고 한다면은 이런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좀 더 나은 그런 어떤 질문을 낼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어떤 체계적인 이론적인 도구가 있어서 여러분이 이런 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은 아주 좋을 거 아닙니까? 관리경제학은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관리경제학도 경제학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경영자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효율적인 답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관리경제학에 대해서 정리하기에 앞서서 그럼 좀 더 일반적인 경제학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은 자원의 제약하에서 내리는 의사결정에 대한 학문입니다. 여기서 의사결정에 대한 학문이라는 것에 여기 자원의 제약하에서라고 하는 단서가 붙는다는 것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자원의 제약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만약에 우리가 자원의 제약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겠죠. 우리가 무한히 많은 자원을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것을 굳이 선택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을 다 취하면 되겠죠. 우리가 사과를 먹을 것이냐 배를 먹을 것이냐, 이건 선택의 문제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무한히 많은 돈이 있어서 사과도 살 수 있고 배도 살 수 있고 둘 다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선택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현실은 우리가 자원의 제약 하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사과를 사면 배를 못 사고 배를 사면 사과를 못 사는 그러한 상태, 그것이 우리가 직면하는 일반적인 의사결정의 상황이죠. 그렇다면 자원의 제약 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학문이 바로 경제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자원이란 뭐냐. 여기서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자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들, 굉장히 일반적인 정의 아닙니까?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관리경제학이란 무엇이냐? 관리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의 도구를 이용하여 경영상 의사결정을 분석하는 경제학의 일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경제학이 다루고 있는 목표는 경영상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어떻게 소비를 결정하는가?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어떻게 자원을 배분하는가? 소비자와 기업이 만나는 시장에서 어떻게 시장 가격과 생산량이 결정되는가? 등 다양한 경제학의 문제들을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 과목인 관리경제학, 의사결정을 위한 관리경제학에서 다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관리경제학이 다루고 있는 몇 가지 대표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자세하게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 단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저는 이렇게 6개의 단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명확한 정의. 문제가 뭐냐? 우선 문제가 정확히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은 목표의 결정.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뭐냐? 그 다음에 문제를 이해하고 목표를 결정했으면 다음으로는 가능한 대안 행동들의 모색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나한테 주어져 있는 초이스, 가능한 어떤 그런 초이스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각 초이스별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그리고 다음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민감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단계로 민감도 분석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일단 1단계. 문제의 명확한 정의입니다. 경영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 물론 상급 경영자, 고위 경영자라고 한다면은 이윤 극대화 같은 기업 전체적인 그런 문제를 갖다가 고민하고 있겠죠. 혹은 어떤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경영자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 부서의 성과를 갖다가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가 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혹은 R&D,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경영자다. 그러면 그 목표는 뭘까요? 성공적인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R&D 투자 계획을 짜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각 경영자마다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자기의 직급, 자기의 책임에 따라 갖고서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여러 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자는 우선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라는 걸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가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람은 누구고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령 예를 든다고 한다면 어떤 기업에 이머전시 플랜이 있습니다. 이머전시 플랜은 뭐냐면 어떤 기업에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과연 누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고 책임은 누가 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가 돼 있어야 되죠. 규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머전시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미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빨리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 의사결정을 내렸을 때 잘못된다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러한 체계적인 그런 어떤 규정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어떤 상황 혹은 어떤 맥락에서 의사결정이 요구되고 있느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있느냐.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기업의 경영자 혹은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느냐. 물론 각 부서의 책임자들은 자기가 담당한 부서의 성과를 어떤 극대화하기 위해 갖고 의사결정을 내릴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전체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목표를 훼손시키면서까지 자기 부서의 성과를 갖다가 극대화시키려고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겠죠.
각 부서, 각 경영자마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문제는 다 다르지만 그것들은 결국 다 조화를 이루어서 그것들이 결국 합쳐져서 기업의 그 이윤을 극대화시키는데 모두 기여를 하도록 그렇게 코디네이션, 조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단계로 목표의 결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의사결정자의 목표는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기업은 이윤 극대화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 이야기를 하기가 쉽거든요. 하지만 실제 의사결정자의 목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단 기업만 하더라도 어떤 기업은 수입 극대화, 매출 극대화, 혹은 이윤 극대화, 성장률 극대화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자의 목표는 뭐냐라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보통 이 과목에서는 기업이 이윤 극대화가 보통 기업의 목표다라고 그렇게 암묵적으로 그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윤 극대화가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윤 극대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명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명확한 것이 아니냐?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간차 이슈가 있죠. 그래서 어떤 기업이 어떤 기업 정책, R&D를 했다, 기술 개발 투자를 했다, 비용은 지금 발생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성과는 먼 훗날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차 이슈가 존재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윤을 어느 정도까지 이윤을 잡을 것이냐? 가령 이윤을 계산할 때 1년 단위로 이윤을 계산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기술 개발 투자를 했을 때 비용은 지금 발생하죠. 1년 단위로 계산한 이윤은 지금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 성과는 먼 훗날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윤을 계산하는 단위를 너무 짧게 1년 혹은 그렇게 잡는다고 한다면 기술 개발 투자 같은 것은 이윤을 그 단기의 이윤을 감소시킬 뿐이죠.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차 이슈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위험과 불확실성 그 이슈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기술 개발 투자 계획을 짰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혹은 그러면은 고위험 고수익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은 어떤 투자 계획이 굉장히 큰 이윤을 낳는다, 큰 이익을 낳는다 하는 그런 어떤 투자 계획은 보통 더 많은 위험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위험, 고수익. 위험이 높으면 수익도 높다. 수익이 높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그 투자 계획이 갖고 있는 위험도 높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단지 이윤이 높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좋겠습니까? 이윤은 이렇게 높은데 그런데 그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 위험은 그거보다 더 높아졌다. 그러면 반드시 그 기업이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나요? 이윤보다 위험이 더 높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그 기업이 좋아졌다고 말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윤을 계산할 때는 가령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이윤을 계산할 때는 그 이윤 전체 총액을 보는 게 아니라 위험이 얼마나 높아졌느냐를 따져보았고 위험을 할인한, 위험을 디스카운트한 그런 이윤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윤을 볼 때는 우리가 위험과 불확실성, 얼마나 위험해졌느냐, 위험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같은 것을 봐야 될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시간차 이슈나 위험과 불확실성 여기서 보셨다시피요. 이윤 극대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능한 대안 행동들의 모색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경영자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행동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매출의 극대화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목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기업은 매출액을 극대화하겠다. 그러면 일단 이런 목표가 결정이 됐다고 한다면 다음으로는 경영자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행동들은 무엇이냐를 봐야 됩니다. 가령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가격을 낮추는 것이 있을 수가 있죠. 가격을 낮추면 소비자들이 더 많이 구매를 할 거 아닙니까? 또는 광고비 증대. 광고를 많이 해도 그래도 매출액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떠한 목표가 있다.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경영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그것들을 갖다가 상세하게, 가급적이면은 완전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경영자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들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가령 여기서는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뭐겠습니까? 가격이죠. 여기서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뭐겠습니까? 광고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경영자가 선택 가능한 행동들을 제한하는 요인들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가령 여기서 본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비용이겠죠. 광고비를 무한히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가령. 그래서 광고비에 책정되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그 예산 내에서 광고비를 써라 하는 그 제한이 있겠죠. 그 제한 요인을 갖다 생각하는 것도 중요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다음으로 각 행동별 결과에 대한 예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대안 행동들은 어떤 결과를 낳겠는가? 그렇죠? 가격을 낮춘다, 광고비를 높인다. 그러면 여기 각각에 대해서 결과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결과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유추를, 정확하게 그 결정을, 정확하게 어떤 그 추정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발생했을 때 이들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이 사회는 불확실성도 많고 끊임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경영자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결과를 갖다가 예측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이 끊임없이 바뀐다고 한다면은 그 각각 행동별로 결과도 바뀌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 변화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결과가 생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상황이 계속 바뀜에 따라서 그 결과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는 계속적으로 틀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각각의 상황별로 어떻게 결과가 바뀔 것이냐 하는 그런 어떤 동태적으로 다이나믹하게 그렇게 어떤 그 생각을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 대안 행동들의 결과가 불확실하다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각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얼마가 될까? 결과에 대한 예측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선택입니다. 모든 분석이 다 끝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볼 때 무엇이 가장 선호되는 행동이겠는가? 아까 예를 보십시오. 수입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매출액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광고비를 증가시킬 것이냐, 혹은 가격을 낮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결과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이익이 생기겠느냐, 비용은 얼마겠느냐 다 따져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아, 우리는 가격 낮추는 것보다는 광고비를 높이겠다. 광고비를 높이는 것보다는 가격을 낮추겠다 하는 식으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학이 가장 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단계는 바로 이 선택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 시작하는 그 처음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상 의사결정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쭉 개괄을 해봤는데요. 앞에 이제부터는 경영상의 의사결정 여러 단계 중에서도 선택 단계에 초점을 맞춰서 경제학이 어떻게 선택 단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에 핵심,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학이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선택입니다. 경제학은 최적의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의 변화가 생기거나 상황 변동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선택한 최종 행동이 어떻게 영향을 받겠느냐. 이게 바로 민감도 분석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내렸다고 그걸로 끝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렸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은 끊임없이 바뀐다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그럼에 따라서 우리가 앞서 내렸던 선택이 더 이상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 아닐 수도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내린 선택이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변동, 환경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이냐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 민감도 분석의 실시가 경영상 의사결정을 내리는 마지막 단계가 됩니다.